안녕하세요. 박근아TV의 박근아입니다. 선물 같은 방송, 선방이라고 인사드린 지도 정말 오래됐죠. 오늘은 제가 고민 상담을 참 많이 요청을 받습니다. 메일이나 아니면 DM으로.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몇몇 가지를 뽑아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도착한 고민 상담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박근아 아나운서님. 저는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27살 영어 강사입니다. 저희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소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는 자신감 있게 수업을 이끌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데도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평소 실력 발휘를 못하고 카리스마 없고 능력이 부족한 강사처럼 보일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죠. 속상하죠. 이불킥하죠. 집에 가서. 남들 앞에 서서 평가받는 자리에서도 떨지 않고 평소 실력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플리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분들 앞에서 능력 발휘 잘 되세요? 저는 이 글을 고민을 듣고 엄청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송을 할 때 그냥 평소는 그래도 좀 했던 사람? 근데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오신다. 이 똑같은 행사, 똑같은 방송인데 회장님이 와서 지켜본다 그러면 덜덜덜덜덜 머릿속에 회장님. 또 어디 가면 방송국 사장님, 언론사 사장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언론사 사장님 이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능력 발휘가 잘 안 될 것만 같았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27살 영어 강사님도 역시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 능력이 1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인데 내가 이렇게 원장님 앞에서 하고 나서의 그 마음 상태는 난 3밖에 못했어. 5밖에 못했어. 많이 해도 5밖에 못했어.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난 10인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인데 누군가가 있어도 내가 그래도 8, 7 정도는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잠 잘 잘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물론 10까지 하면은 최고죠. 그래서 제가 경험상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3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내를 해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중에 이걸 써봤더니 너무나 교수님 좋았어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첫 번째, 루틴입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커피를 한잔하고 이런 루틴이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만이 갖는 고유한 절차나 행동을 루틴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러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능력을 매번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원 강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그 순간에 늘 능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원장님이 왔어요. 원장님이 왔는데 그 순간엔 더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근데 완전 반대로 하게 되잖아요. 왜? 의식의 흐름이 다 망가져 버려. 어떻게? 내 앞에는 원장님이 있다. 그러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 의식의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포커스,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이 안 돼요. 의식의 흐름이 산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의 루틴을 빌려다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내나요? 저는요,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나만의 루틴. 아주 짧아야 쓸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평정심을 갖게 한다. 여러분, 평정심 언제 가지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다 달라. 다 달라. 누군가는 강아지 털을 만지고 있을 때 평정심이 온다. 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 털을 만지는데 평정심이 와요? 너무 무서워. 닭살 돋아. 힘들어. 그런 분은 안 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안 앞바다를 봐. 부산 앞바다를 봐. 평정심이 막 생겨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루틴을 한 문장으로 시각적이든 아니면 촉각이든 후각이든 이 오감각을 활용한 루틴을, 나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뭘 만들었냐? 첫 번째 루틴 이거였었어요. 대통령도 화장실은 간다.
이게 뭐냐면 저만이 통하는 거였거든요. 화장실을 뭔가 이렇게 거대한 일을 앞두고 꼭 화장실을 들리는데 가면 꼭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들 누구나 갖고 있어. 그러면 대통령도 떨 거야. 라는 생각이 거울 앞에서 막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나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대통령도 화장실은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제가 느끼는 심리적인 게 있죠. 대통령도 떨 것이야. 그 엄청난 사람들도 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할 수 있어. 괜찮아. 라는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대통령도 화장실은 간다. 이런 나만의 루틴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소개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더지다. 라는 루틴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엄마다. 엄마다. 그러면 제가 평정심이 와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거대한 사람이 있다. 나를 평가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산만해진다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겠어요? 잘 안 돼요. 평정심을 가져야 내가 하던 대로의 그 10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식의 흐름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3, 5밖에 안 돼. 우리가 그래도 7, 8은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통하는 게 나만의 루틴. 어떤 사람은 두더지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대통령도 화장실은 간다. 나는 엄마다. 혹은 나는 박근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 그 첫 번째를 추천합니다. 네. 우리 27살 영어 강사님은 어떤 게 통하실까?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장 평온할 때가, 평정심을 찾을 때 그 기분, 오감을 활용해서 그 상황이 무엇이었지라는 생각을 스스로한테 자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나의 평정심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나의 평정심은 언제 오는가, 문장이 길어서는 안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을수록 내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다 였고요. 두 번째는 호의적인 사람을 픽한다. 호의적인 사람을 픽. 우리는 의식적으로 높은 사람, 평가를 나를 하러 오는 사람,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간 적이 있는데, 심사위원으로 앉아있으면, 앞에 꼭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앞에 심사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 다 비슷한 마음 상태. 앞에 심사위원이 있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을 때 어때요? 보통의 심사위원들은 다 이렇게 맨눈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발표하거나 강의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빛을 막 보면서 살피면서 하죠. 그러니 또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호의적인 사람 한 사람을 픽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나한테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호의적으로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요. 만약에 27살 영어 강사님이라면 학생들 중에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 이 선생님을 좋아해주는 학생이 누구였더라 라고 하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그 학생 위주로 보다 보면 내가 굉장히 떨리고 긴장감 넘쳤던 그게 평정심을 또 찾게 됩니다. 그 학생 위주로 보면서, 물론 그 학생만 이렇게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학생만 있다. 내 의식 속에 저 학생의 눈빛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흐름이, 전체 흐름이 그 학생의 눈빛으로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저절로 평정심, 내 10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점점점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두 번째 어떤 거라고요? 호의적인 사람을 픽하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 경험은 벽돌이다. 경험은 벽돌이다. 이 벽돌이 뭡니까? 벽돌을 쌓아야, 이게 효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경험을 쌓다라고 그러면 별로 이게 그냥 알지라고 하는데, 경험은 벽돌이다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은 벽돌이다라고 하면 벽돌을 한두 장 쌓을 때는 발로 뻥 차면 훅 넘어져요.
뭡니까? 내가 이만큼의 경험치, 지금 우리 27살의 영어 강사님은 몇 번의 경험치를 통해서 막 쓰러질 것 같거든. 막 무너져 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오면 안 하고 싶어. 애들 앞에 안 서고 싶어. 그냥 벽돌 무너뜨려 버려. 나 이제 영어 강사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벽돌이다. 벽돌을 또 쌓아볼까? 그래서 이 벽돌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쌓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보면 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담장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군가가 건들기가 힘들어요. 되게 저거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벽돌이다. 경험을 자꾸 쌓아보셔요. 이런 상황이 와서 난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라고 하면 항상 매번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예, 종종. 근데 생각을 나는 경험을 벽돌이라고 하라고 했지 벽돌을 쌓아보자 해서 자꾸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스스로 미장을 한다? 미장? 이렇게 더 단단하게 이쯤에는 내가 사이사이를 좀 메워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와도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압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와 있어도 나는 벽돌을 많이 쌓았지? 미장도 쳤어. 그러니까 난 무너지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막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험은 벽돌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꾸 피하지 마시고 쌓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떨려요. 많이 떨리고 누군가가 엄청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증상이 뇌에서 막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경험,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미장을 쳤어. 위험이 장난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했죠. 누군가가 볼 적에는 카리스마, 와, 무너지지 않아. 절대 흔들림 없어. 에이스 침대? 이런 느낌? 미안해요. 이런 느낌은 요 세 가지 안에서 한두 개만 뽑아 쓴다면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7살 영어 강사님처럼 비슷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가져가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물 같은 방송 박근혜 TV 박근혜였습니다. 여러분 상담 코너였어요. 고맙습니다.